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기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도 간략히 뭐 브리핑하듯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오늘의 어떤 반등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공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의 그 크기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해줬고요. 약 2,8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880억, 기관 280억 순매도 하면서 그래도 뭐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좀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많은 재료들 중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그 미국 시장 자체가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한 기대가 좀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뭐 화이자의 백신 FDA 승인 소식이 이 추후에 조금 더 이 뭐 위드 코로나가 됐건 아니면 이 코로나에 대한 종식이 됐건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게 그러면 추세를 바꿀 만한 재료고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이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섣부른 판단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많은 그 현금들이나 추가적인 투입될 수 있는 자금들로 몰빵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이 그동안 수익을 냈다면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혹은 수익 매매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의 매매가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장 편한 것은 그 사실상 어 향후에 뭐 반년이건 1년이건 들고 있으면서 그 종목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될 만한, 그죠?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서 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면서,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이평선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면 최소한 120이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해주는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코스피는 120평선을 터치는 못했습니다. 이게 122평선이고요, 그죠? 한 포인트가 약 한 70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아마도 금방 이렇게 상승할 것 같은데요. 한 2% 이상 상승을 하면요. 코스닥도 보면 오늘 코스닥은 이제 그 120평선을 어쨌든 완전히 돌파를 해주고 60평선 터치하러 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62평선, 코스피는 122평선 터치를 좀 해주고 안착해주는지를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부려도 될지 생각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찌됐건 뭐 다행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깨졌으면 패닉셀 나올 수도 있었고요. 뭐 현재 증시자금으로 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재 이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사항 크게 없지만 신용융자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기사에 따르면 몇몇 미디어를 통해 나온 기사에 따르면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흔들흔들 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반대매매고, 신용융자에 대한 요런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론 뭐 줄긴 줄었죠. 물론 뭐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약 3천억 정도 가까이 8월 17일 대비해서 20일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준다면 다시 또 늘 가능성도 없지 않나 있다. 왜냐면 당장에 뭐 현금 물려 있고 하시면 신용융자로 평단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만약에 한 번 더 쫙 밀어버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과 두산 이비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두산 이비우고요. 두산중공업은 이런 현대 상황이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번 슈팅해주고 약반등이 나와주고 약 2만 한 7, 8천원 정도 수준에서 쭉 밀리고 지금 22평선을 돌파 시도를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우선은 두산중공업을 봤을 때는 뭐 많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적도 2분기 실적이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이제 사실상의 3월이 대선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9, 10, 11, 12, 4개월에다가 1, 2월 정도 하면 6개월 정도 대선 앞두고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주와 대선 인물주가 흔들리면서 간다라고 하면 인물주는 이미 많이 갔죠. 이재명의 에이텍, 그죠? 윤석열의 뭐 서현 탄메탈, 덕성우 기타 등등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낙연의 남선알미늄, 삼부토건, 그리고 야권에서는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네요. 그죠? 야권에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에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야권에서 2위 정도 달리고 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새우글로벌이 대장주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새우글로벌이 아마 거래 정지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인물주들은 한번 슈팅을 여러 번 주고 나서 아마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고, 이 정책주들로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뭐 워낙에 부동산 관련해서 그리고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사실 정책주가 움직일 만한 어떤 딱히 정책을 발표해서 그게 이슈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물론 테마주는 아닙니다. 물론 그 테마주는 아닙니다만은 SMR 소형원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당히 좀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제가 그제 올렸던 영상에 레포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각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재 정부 정책은 탈원전인데 이번에 여름에 너무 덥게 되면서 몇몇 원전을 가동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다. 탈탄소의 이슈, 그리고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석탄 원료 이런 것들보다는 친환경, 그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로서 바뀌게 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정책이나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종목이 아닌가, 두산중공업이요.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풍력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SMR 소형원전도 이슈가 있고요. 워낙 그런 쪽에서 부각될 수 있는 재료들을 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분기 물론 실적도 좋아졌고요. 요즘에 지금 눌린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꾸준히 좀 잘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이번 반등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금액이 290억, 뭐 200억, 25억 이렇게 적지 않은 굵직하게 좀 들어와줬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와는 다르게 개인들은 반등하면서 털고 있죠. 아주 저는 이 파란색 좋습니다. 파란색 좋고, 지금 보면 이렇게 반등이 딱 나와주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좀 털고 있고요. 21선을 돌파하는 입장이 이제 돼 있습니다. 드디어 21선 돌파를 하면서 과연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21선 돌파를 하면서 과매도권을 지금 정확하게 뚫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상승이냐가 중요하지, 상승 여력은 있고, 21선만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 22,000원까지는 가뿐하게 좀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재료가 어떤 식으로 붙는지가 중요하겠고, 시장에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뭐 개인들은 상승하면서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그림, 거기에 기관이 따라붙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수급을 끌어올리는 역할만 해준다면 저는 이번 하락이 두산중공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조금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완전히 지금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도지에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준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눌리더라도 최소한 뭐 2만 원 정도는 지지를 좀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21평선 아예 돌파해주고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쳐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좀 차트를 좀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파해주고 나서 어쨌든 볼린저 밴드 상단 쳐주고 이 중앙선 21선에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걸 보고 이렇게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나온다면 괜찮은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도 괜찮고 이슈도 좀 있고 이렇게 본다면 뭐 두산중공업이 지금 저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한번 두 번 이렇게 그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그 파동 이런 거를 보면서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한 번, 두 번 치고 소위 말하는 상승 3파를 한번 기대해 보는 좀 제 뭐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좀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22평선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봉이 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높진 않습니다만은 강하게 좀 이번 주 양봉을 좀 뽑으면서 최소한 22,000원 정도까지 돌파를 해주고 이번 주 마감해준다면 그 추세 전환으로서 추세 전환과 더불어 어떤 뭐랄까요,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붙는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재료들만 좀 살아서 시장에서 좀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수급도 그렇고 실적 발표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크게 갑작스러운 어떤 뭐 악재, 뭐가 악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저는 괜찮게 볼 만한 종목이다. 지금 어쨌든 눌린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이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반등의 흐름에서 이어갈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이비우도 보면 비슷합니다. 강한 상승 후에 눌리고 반등 나오고 나서 쭉 밀렸죠. 오늘 뭐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종목도 어쨌든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링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가벼운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주가 물론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시세가 붙었다 하면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같이 좀 쌍으로 좀 보면서 얘도 오늘 장중에 6% 이상 올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얘도 두산중공업의 상승이 좀 유지가 되고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와준다면 최소한 이 22평선 돌파 시도 13만원 정도의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로서 시장이 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괜찮은 흐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서 내일도 이 두 종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 반등이 이어지면서 조금 더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고생 다시 한번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